안녕하세요. 오늘은 어제 3일날 안산, 인왕산, 북악산 거쳐서 청와대 뒷길로 내려온 이 산행 이야기 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는 그 산행을 할 때는 지하철 첫 차로 이동하려고 대략 새벽 한 4시 50분에 이제 알람이 맞춰져 있습니다. 일어나면 밥부터 먹고요. 도시락 준비하는데 도시락통 바닥에 생김 한 장 정도 깔고 그 위에 바로 밥 퍼버리고요. 김치 한 통, 점심용 물 한 통 준비합니다. 춘하, 추동 똑같고요. 다만 겨울에는 물이 이제 온수 사용할 뿐입니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데 어제는 조금 늦게 일어나서 갈까 말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늦게 해서 출발했습니다. 시루떡 한 덩이 하고 얼린 물 3통을 이제 챙겼는데 늦게 나왔으니까 이제 안산, 인왕산, 북악산, 그 다음에 형제봉 거쳐서 북한산, 그 대승문으로 올라가죠. 그래갖고 이제 100군데 찍고 우이동으로 내려오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고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등산은 보통 깜깜할 때 집을 나서는데 오늘은 해가 중천에 뜬 기분이고 그래서 갑자기 게을러진 거 아닌가 해서 기분이 좀 묘했습니다. 5호선 서대문 1번 출구 나오니까 8시 30분이었습니다. 경기대 방향으로 잡아서 이제 안산을 올랐는데 이 루트는 생전 처음 가는 길이고요. 원래 저 안산, 인왕산, 북악산, 북한산 저 루트는 아마 수십 번 종주 산행한 것 같습니다. 100번은 안 되고요. 10번은 넘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주 산행은 같은 코스 그냥 계속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길만 계속 가게 됩니다. 근데 이 루트는 처음이었다는 것이고 아침부터 햇빛은 아주 강렬한 것 같습니다. 근데 숲속은 아직은 서늘하고요. 컨디션이 너무 좋아서 이제 바로 계단길이 시작되는데 처음에는 그냥 2칸씩 파바박 이렇게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안산 자락길 금방 도착하네요. 길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룰루 랄라죠. 중간에 능안정도 지나고 해서 봉수대까지 그냥 단숨에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봉수대에서 도심 전경 찍을 게 이것밖에 없네요. 도심 전경 구경 좀 하고 이제 인왕산으로 넘어가는데 그 넘어가는 길이 봉수대에서 내려오자마자 좌털에서 갈 수도 있는데 그거는 너무 지겹게 지나다녀서요. 그래서 봉수대에서 내려오다 보면 큰 바위 하나 있죠. 그래서 보통 그 바위 좌털해서 등로가 나와 있는데 오른쪽으로 한번 내려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완전히 가파른 생산길이 등로는 등로네요. 근데 사람 다니는 길인데 굉장히 가파르고 그냥 자연스러운 모습이 그대로 있어서 저는 이런 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내려섰습니다. 아주 짜릿하고 재미있습니다. 아주 가파릅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래서 모악제 하늘다리 방향으로 해서 이제 인왕산 진입을 했습니다. 이제 가다가 이제 산수유 전망대 쪽으로 쭉 올라가다가 오늘 가장 감탄한 사진 하나 건졌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죠. 저는 저런 사진이 제일 흥분됩니다. 바위 사진입니다. 바위 사진. 저렇게 큰 바위가 바위산 꼭대기에 지금 포개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망대 바위 위에 올라가서 보니까 저런 바위가 주변에 3개나 더 있습니다. 3개. 그래서 3개를 별도로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직관적으로 볼 때 포개지듯이 올라가 있는 저 큰 바위는 밑에 있는 바위하고 서로 다른 바위로 보이죠.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저런 짓 안 했을 거 아닙니까? 문제는 언제 어떻게 저 큰 바위가 저 자리에 포개졌을까? 저는 이게 매우 흥미롭습니다. 가령 북한산 비봉 정상에 있는 진흥왕 순수비 그거는 신라국 사람들이 비석 덩어리 들고 와서 비봉 정상에 있는 바위 위에 포개 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는 역사적으로는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는 그건 이제 관심이 없고요. 비봉 정상에 있는 포개진 바위들이 많습니다. 그거 어떻게 포개졌을까? 이게 이제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진흥왕 순수비는 사람이 포개 놓은 겁니다. 그러나
그 사진 보시는 것처럼 그 제가 찍은 사진인데 북한산 백운대 그 태극기 휘날리는 그 깃대봉이 세워진 저 바위 저거 예? 태극기 휘날리는 저 바위는 사람이 포개한 거 아니라는 겁니다. 깃대봉은 사람이 세운 것이지만 저 바위는 언제 어떻게 포개졌는가 이게 질문입니다. 그래서 높은 산 정상에 있는 그 바위 위에 포개진 바위들의 모습은 곳곳에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그 백두대간 비롯해서 전국 대부분 산은 다 다녀봤는데 이런 바위들 매우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저는 그 정상 부분, 그러니까 낮은 부위, 그러니까 산 아래 부분은 관심이 없고요. 그거는 위에서 저절로 굴러 내려와서 포개졌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정상에는 굴러 내려올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상 부근 바위 위에 또 포개진 그 바위를 보면 반드시 사진으로 남겨서 별도로 보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전 세계적으로 널리 지금 퍼져 있는 현상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소한 10년 이상 이 주제를 고민을 했는데 저희 결론은 이겁니다. 거대한 홍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런 어마어마하게 큰 바위들이 집채 많던 저런 바위들이 물살에 떠밀려 다니다가 어느 순간 동작 그만 이런 일이 일어나서 그래서 바위 위에서 동작 그만 되니까 지금 포개진 형태로 지금까지 존재하는 거 아닌가 이겁니다. 그래서 전 지구적인 거대 홍수는 역사상 딱 한 번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창세기에 기록된 노아 홍수 사건이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노아 홍수의 흔적을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감격스럽다 이런 뜻입니다. 같은 원리로 석탄, 석유, 천연가스도 노아 홍수 당시에 몰살당한 산림, 인간, 동물들 이 순식간에 수천 미터 파묻혀서 그게 썩어버리기 전에 썩으면은 석탄이나 석유나 천연가스로 변성될 수가 없습니다. 뭐 죽어서 파묻혔건 산채로 파묻혔는데 죽은 다음에 썩기 전에 고온 고압으로 변성된 그 결과물을 지금 우리가 캐내서 땔감이나 각종 용도로 사용하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영상들 이전에 올려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참고하실 수 있고요. 이것은 저의 이론입니다. 이론.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내용 인용하실 때 출처를 신나게 놀자를 밝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왕산은 서울 성벽길 통해서 이제 합류가 되는데 여기서부터 그 합류 전부터 정상까지는 직사광선 그 땡빛에 완전 노출되는 전부 그 돌 계단길입니다. 그리고 상격들도 갑자기 엄청 많아졌고요. 외국인들도 많은 것 같고요. 일단 너무너무 더우니까 뭐 쉴 생각도 안 들고요. 그냥 고속으로 진행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모조리 추월해서 정상까지 바로 올라갔습니다. 나무 그늘이 있는데 바로 정상 부위에 사람들 엄청 앉아서 쉬고 있나요? 그래서 저도 얼른 눈치껏 한 자리 이제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얼음물 벌컥벌컥 했는데 진짜 최고입니다, 최고. 정상에 이제 초소가 있죠. 그게 초소 옆에 이제 또 바위가 하나 있습니다. 바위 위에 다들 올라갈 수가 있죠. 올라가서 이제 360도 도심 풍경을 찍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땡볕에 줄 서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라가서 인정샷 하려고. 저런 거 기다리는 건 질색이거든요. 그래서 일찌감치 바로 포기를 해버리고, 그래서 창의문 방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성벽을 왼편에 두고 걸어 내려가는 거죠. 가다 보니까 그 경복궁 조선 시작할 때 경복궁 그 자리 잡을 때 그 동서남북에 산이 있는 걸 보고 거기 자리 잡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동쪽 동산이 어디입니까? 그 경복궁 중심으로 동산, 남산, 서산, 북산이 있다는 것인데 남산은 지금의 남산이고요. 서산은 인왕산일 테고 북산은 북악산일 테고요. 동산은 어딘가? 그건 낙산이라는 겁니다. 낙산. 이제 이거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도심 풍경 한번 쭉 찍어봤고요. 창의문까지
성곽길 따라서 계속 그 계단의 연속입니다. 그 내려가면 됩니다. 그냥 무난히 내려섭니다. 예, 내려서고 창의문에서 북악산 그 정상까지도 그 성벽 따라서 계단길입니다. 예전에는 창의문에서 신청서 작성하고 출입증 받아서 그거 목에 걸고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한 다음에 저쪽 그 반대 방향에서 거기가 무슨 휴게소인가 뭐 그런 데가 있었죠. 거기서 이제 그 반납하고 뭐 그런 구조였는데 지금은 출입증 안 받고 이런 절차가 없습니다. 그 청와대 개방한 이후로. 그러니까 이 시민의 자유가 확대됐으니까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예전에는 성곽길 그 돌계단 통해서 올랐던 기억이 남아 있는데 지금은 데크 계단으로 전부 단장을 새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데크 계단이면은 쪽 계단 높이, 그 계단 폭 이런 게 비교적 일정하기 때문에 그 돌계단보다는 올라가기가 좀 수월합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산이나 인왕산 정상에서 북악산을 보면은 그 뾰족하지 않습니까? 북악산이 뾰족합니다. 즉 가파르다 이런 뜻이죠. 창의문에서 정상까지 대략 그 수직 고도로 한 200m 이상 올라가야 되는데 전부 100% 계단으로 가파르게 올라가야 합니다. 올라갈수록 경사가 점점 더 급해지는데 가장 큰 무서운 적이 바로 여름 땡볕입니다. 그것도 점심 먹기 전에 점심시간에 올라가야 되니까 힘드네요. 힘들었습니다. 예. 저는 안산 인왕산 오면서 이제 힘도 좀 뺀 상태에서 이놈이고 올라가야지 밥을 먹으면서 쉴 수가 있는데 이거 힘들고 올라갔습니다. 꾸역꾸역 올라가서 그래서 이제 사진 한 방 남겼습니다. 그늘 앉으니까 천국 같네요. 예. 바람이 얼마나 시원한지 너무너무 시원하고 라일락 향기 같았는데 사방에 진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루떡 한 덩어리 하고 이제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숙정문 방향으로 이제 내려서면은 거기에 유명한 그 명물이 있죠. 바로 121 무장공비 그 전투할 때 총탄 세례를 받은 그 소나무입니다. 그렇게 총탄 수십 발을 받고도 아주 건강하게 아직도 잘 살고 있는 소나무입니다. 사진 다시 한번 보시고요. 그런데 물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얼음 덩어리만 이게 드르그럭거리고 있습니다. 이 얼음 덩어리 무진장 안 녹습니다. 이거 저게 녹아야지 마실 수가 있는데 안 녹죠 지금. 결국 언제까지 드르그럭거리느냐? 지하철 타고 집으로 오면서 얼음 덩어리 남은 거 입에 넣어서 녹여 마셨습니다. 그렇게 안 녹습니다, 저게. 그래서 물 보충이 안 되면 북한산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솔루션을 고민하다가 결국 숙정문에서 청와대 방향으로 하산하기로 일정을 바꿨습니다. 여기는 이제 뭐 청와대 개방한 이후로 한 번쯤 와보고 싶었는데 이번 기회에 이렇게 오게 됐다. 뭐 이런 뜻이고요. 숙정문 정문에서 데크길이 바로 보입니다. 이것도 뭐 새로 준비한 것인지 예전에는 여기가 출입 금지 구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그 군사용으로 사용한 곳인지 뭐 그건 알 수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여튼 데크길이 새로 준비된 깨끗한 데크길입니다. 청와대까지 연결되어 있고요. 데크길 따라만 가면 됩니다. 그 하산길에 보면은 만세동방이라는 이름이 좀 특이한데 이상한 이름인데 좀 만세동방이라고. 좋은 이름 같지는 않은데 근데 그 쉼터인데 바위를 뚫고 물이 솟아나와서 얼마나 반가운지 그래서 가봤더니 아쉽게도 먹을 수 없다 합니다. 손만 씻을 수 있대요.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꼭 내려가면 이제 대통문으로 연결이 되는데 대통문 옆에 초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18시 이후에는 폐문한다. 뭐 이렇게 그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 폐문하면은 그러면 도로 올라가야 되느냐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또 봤더니 좌측으로 삼청공원 방향으로 하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가보지는 않아서 이제 불확실할 수는 있는데 아마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통문 지나자마자 그 초소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은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청와대 전망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청와대 전망대 구경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근데 지금 여름이어서 숲이 우져서 그런지 전망이 잘 되지를 않고요. 나중에 그 가을쯤에 겨울쯤에 오면은 전망이 뭐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역이 보니까 숲이 너무 우거져서 등산로, 산책로
용도로는 최고의 명당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아쉬운 게 중간에 샘트가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샘트를 개발해서 준비해 놓으면은 저 최고 중에 최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령 우리가 지리산 화대정조 하는 경우에는 저는 물 안 가지고 갑니다. 대신에 빈 물통 2개 준비하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화엄사에서 출발하기 전에 물 충분히 마시고 올라가면 이제 임걸령 샘터에서 마시고요. 빈 물통 1통 채우면 됩니다. 연하천에서 밥 먹고 물 1통 채우면 되고요. 또 선비섬에서 물 마시고 물 1통 채우면 됩니다. 장트목에서 마지막으로 물 2통 채워서 진행하면 충분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효자동 방면으로 하산을 해서 광화문역에서 5호선 타고 돌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